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제13장 3세대 블랙홀과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블랙홀, 먼저 3세대 양자공간 제4장 양자공간과 질량의 근원에서 우리 우주의 양자공간은 이렇게 3세대로 이루어져 있다에 대해서 이제 그 양자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기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의 모양이고, 우측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는 직선 공간,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좌측이 3세대 양자 공간, 입자들은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의 양자 공간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3세대 입자, 양자 공간이 3세대니까 입자 역시 당연히 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3세대 입자에 대해서는 제3장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에서는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입자들이 계속 3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블랙홀, 블랙이라는 말은 이제 검은색 아닙니까? 근데 블랙홀도 이제 중성자별, 블랙홀, 중간질량 블랙홀, 이것을 저는 이제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홀도 3세대다. 중성자별도 블랙홀이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이제 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죠. 거대 태양이 있습니다. 거대 항성.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물질이고요. 물질. 이제 블랙홀은 뭐냐? 물론 당연히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블랙홀하고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자 하는 블랙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가 터지냐는 거죠. 1세대 입자가 뻥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파 S가 됐습니다.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제 빨간색이 뻥 하고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반입자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자별이다 라는 뜻이죠. 중성자별이 뭡니까?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탈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중력이 아작이 났다. 그러니까는 중력의 지평선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제 1세대 블랙홀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하고 양력하고 이제 동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양력과 중력은 뭐 같은 개념이라고. 네, 그래서 양력의 지평선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양력과 중력의 지평선. 양력과 중력이 탈출을 못해요. 1세대 입자가 여기서 이제 중성자별에서는 1세대 입자가 탈출을 못합니다. 1세대 입자들이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 1세대 블랙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거우면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빨간색 자석에 N이 있고요. 자석에 S가 있습니다. N은 어떻습니까? N의 특성 퍼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질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S의 특성이 뭡니까? 모여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모여들려고 한다, 뭉쳐들려고 한다, 빨아당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베타 퍼지려고 하는 특성이 탈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타가. 근데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남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항성 블랙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2세대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퍼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탈출하려고 하는 게 뻥 터졌고요. 파란색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잡아 당긴다는 겁니다.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알파, 베타를 전부 다 빨아들이고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자, 베타가 뭐냐면은 광자. 전자기력. 광자하고 전자기력들이 아작이 났습니다. 광자가 뭡니까? 빛 아닙니까? 빛이 탈출을 못한다는 거죠. 왜? 빛이 탈출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모양이. 근데 지금 모양이 S 이거지 않습니까?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빛이. 그래서 그 빛이 눈에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양력의 지평선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자기력의 지평선, 전자기력이 탈출을 못합니다. 마찬가지 감마 N이 이것도 또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질량 블랙홀. 중간질량 블랙홀이 바로 이제 3세대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질량 블랙홀에서는 아무것도 탈출을 못합니다. 전자기력,
양력, 강력 전부 다 탈출을 못한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탈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세대 블랙홀이다라고 이름을 제가 부르겠고요. 네, 이것은 이제 강력이 탈출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력의 지평선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세대 제가 설명드렸죠. 1세대 블랙홀, 2세대 블랙홀, 여기가 이제 3세대 블랙홀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네, 여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양자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쪽이 별이라는 겁니다. 우리 태양, 쉽게 설명드리면 태양은 다 있어요. N도 있고 S도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쿼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업 쿼크, 참 쿼크,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네, 이렇게 딱 보시더라도 요게 빨간색이라는 거죠. 빨간색.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업, 참, 탑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입자, 네, 이것이 반입자, 물질, 반물질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업과 다운이 양성자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원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별의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태양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거워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한 1.39배 정도 되면은 이게 뻥 하고 터진답니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뻥 하고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중성자별의 질량이 한 태양 질량의 1.39배 정도 된다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뻥 하고 터집니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뭐가 터지냐, 이거 뭐가? 그것을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뭐가 터지냐? 네, 여기서 뭐가 터지냐는 거죠, 이게. 요게 터진다는 거죠. 요게 제가 설명했듯이 알파 N. 요게 뻥 하고 터집니다. 이게 뻥 하고 터진다는 거죠. 다운이 스트레인지로 바뀌었습니다. 스트레인지 쿼크별이 된다는 거죠. 스트레인지 쿼크별이. 이게. 즉, 요렇게. 그래서 이제 중성자별, 초신성이란 뻥 터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그 이후로 그거를 이제 중성자별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중성자별은 그것이 바로 1세대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여기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빨간색 이게 없어요. 여기 다 있죠.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네.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네, 이게 없네요. 이게 뻥 하고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성자별은 업 쿼크와 스트레인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것이 이제 중성자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무엇을 일으키느냐? 네, 제가 설명했죠. 중력을 일으킨다고. 중력과 양력을 일으킨다. 중력과 양력이 아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지평선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중력의 지평선. 중력이 탈출을 못합니다. 중성자별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그래비톤. 이것이 이제 그래비톤입니다. 중력자. 네, 그래비톤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세대 블랙홀이라는 거죠. 중력이 깜깜해졌다. 중력이 깜깜해졌다.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커지거든요. 이것도 성장을 하면 또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대략 한 2.83배 정도. 뻥 터지고 나서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3배 정도가 이제 그 항성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터지는 거죠? 뭐가? 네, 여기 베타가 뻥 하고 터집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 놈이 뻥 하고 터진다는 거죠. 요게 됐네요. 이거 바텀 쿼크예요, 바텀 쿼크. 즉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블랙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업 쿼크와 바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의 주장은. 자, 그럼 뭐가 탈출을 못하냐? 네, 전자기력은 또 포톤, 광자가 일으킨다고 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포톤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항성 블랙홀이에요. 항성 블랙홀. 포톤 블랙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자, 이것도 또 성장함을 하면은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뭐가 터지느냐? 얘가 터진다는 겁니다, 얘가. 네, 그럼 여기서 요 놈이 뻥 하고 터진다는 거죠, 요 놈이.
요 놈이 뭐를 일으키냐? 강력을 일으킵니다. 강력을. 3세, 세 번째 입자죠.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세 번째 입자. 세 번째 입자가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터진 거죠. 다 터진 겁니다. 뭐가 남습니까? 뭐만? 반물질만 남습니다. 반물질만. 자, 이거를 3세대 블랙홀. 이거는 이제 결국 강력이 아작이 나는 겁니다. 강력은 글루온이 일으키죠. 글루온 블랙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는 중간질량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중성자별, 이것을 항성 블랙홀, 이것을 중간질량 블랙홀. 네, 그래서 3세대가 됐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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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뻥, 뻥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중간질량 블랙홀은 반물질이라는 겁니다. 반물질. 반물질 어디 갔습니까? 반물질. 네, 우리 우주에 반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중간질량 블랙홀로 다 바뀐다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제 경향상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 네,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우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중간질량 블랙홀까지 우측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아주 특징적인 점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격이 같으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턴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초신성 블랙홀 누가 해석합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아작이 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턴을 해버렸잖아요.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양자역학 아닙니까? 요거는 양자역학이, 즉 양자화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우주를 보시면, 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성자별 1세대 블랙홀, 2세대 블랙홀, 3세대 블랙홀, 중성자별, 항성 블랙홀, 중간질량 블랙홀, 네, 초대질량 블랙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아작이 났다는 겁니다. 우측이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좌측이 양자역학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작이 났다는 거냐?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공간은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그 1세대, 2세대, 3세대 블랙홀이고요. 여기서 500년짜리 동전을 돌려가지고 돌립니다.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아작이 난 거 아닙니까? 모양이. 네, 그렇게 이제 이것을 양자화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꼬불꼬불해지죠. 그러니까 중간질량 블랙홀은 이제 높이 있잖아요. 우리 세계의 높이가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직선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꼬불꼬불, 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양자화를 시킨다는 거죠. 높이가 아작이 난 겁니다. 흔히 그 중력이 무거운 곳에 가면은 일어서지를 못하잖아요. 납작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납작하게. 중간질량 블랙홀은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를 어마어마하게 축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높이가 결국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양자화. 이것은 이제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은하 나선팔 회전 문제입니다. 은하 나선팔이 자, 은하가 왜 돌고 있을까요? 은하가 이렇게 이쪽으로 뺑뺑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도느냐는 거죠. 아, 그거는 뉴턴 법칙, 케플러 운동 법칙에 의해 가지고 도는 것이다. 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은하 나선팔 회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물리 법칙이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 속도가 은하 나선팔의 속도, 회전 속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관측을 하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현실은 이거고 근데 이론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론이. 이게 완벽하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암흑물질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 은하에. 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암흑물질이 뭐냐? 모른다. 관찰도 안 됩니다. 네, 그게 아니고,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초대질량 블랙홀은
그 물리학,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물리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전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슈퍼매시브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은. 그래서 여기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고 얘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우리 공간 은하의 공간 있잖아요. 은하의 공간을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아까 회전을 한다. 여기 있잖아요.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하지 않습니까? 회전을 하니까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꼬불꼬불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공간이 지금, 이거랑, 자, 정확히 이거네요. 이거랑, 네, 이거랑 지금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것을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막대 나선이라고 합니다. 막대 나선. 예, 막대죠, 막대기. 여기도 또 참 이상한 거예요. 물리학에서 또 참 이상하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요쪽 있잖아요, 요쪽은 엄청 다다다다 하고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밀하게 붙죠. 여기는 널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조밀하게 붙은 거고, 여기는 널찍하잖아요. 네, 여기 널찍하죠, 이렇게. 그게 이거 널찍하고, 여기는 다다다다 붙었고, 그럼 요게 왜 나타나느냐? 아니, 중력이 야작이 났다는 겁니다. 중력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영역 있잖아요. 예, 여기 영역은 중력의 지평선이라는 겁니다. 예, 중력의 지평선이 펼쳐져야 되고, 전자기력의 지평선이 펼쳐져야 되고, 강력의 지평선이 펼쳐져야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력이 야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보시면, 원래 그 성격은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렇게. 여기. 여기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력이 야작이 났으니까. 중력의 지평선이 펼쳐지는 것이고, 거기서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 저는 이것을 자식 양자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은하 하나를 이 자식 양자홀이, 양자화 시키는 놈. 은하 하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뱅글뱅글 이렇게 도니까 어떻습니까? 집어삼키는 거죠. 우리 은하 나선 공간을 집어삼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공간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계속 이 공간이 500원짜리 동전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공간이 빠져드는 겁니다. 예, 공간이 집어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뉴턴 법칙 혹은 케플러 운동 법칙하고 전혀 안 맞게 되는 거죠. 이거 뉴턴 법칙, 케플러 운동 법칙은 단순히 자 여기서 있잖아요. 요게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 여기 태양이다, 네, 지구다. 요 지구가 그냥 단순히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거예요. 근데 뱅글뱅글 도는 거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공간이 있고 공간 자체가 요 속으로 집어삼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따라서 집어삼켜져야죠. 왜? 공간이 집어삼켜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야죠. 원래는 이렇게. 근데 공간이 집어삼켜지니까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집어삼켜지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또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속도가 훨씬 빠른 놈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기 별들 있잖아요. 별들이 여기 회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 6배. 6배 정도 더 빨리 이렇게 운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이 집어삼켜지니까. 그러니까는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놈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놈은 다 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암흑물질이라는 단어가 틀린 거죠. 암흑물질이 아니라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공간을 집어삼키니까 그 공간이 집어삼켜지는 거에 의해 그 공간이 집어삼켜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속도의 항성만, 별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6배 더 빨라야죠. 그래서 은하 나선팔 회전 문제를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가 그거 아닙니까? 중력의 지평선. 중력이 야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래 제곱성이거든요. 이게 뉴턴 법칙에 의하면
아래 제곱분의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래 1승이라는 거죠. 리지드 바디. 강체가 돼버렸습니다. 강체가. 여기 지금, 여기 보시죠. 다다다다닥 붙었습니다. 공간이 다다다닥 붙었죠. 이거 강체 아닙니까? 강체? 리지드 바디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thick 스페이스.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옆면이. 자, 그래서 여기서 왜?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이. 공간을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 옆에서 보면은 여기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예, 두껍잖아요. 그 볼록 렌즈가 돼버렸습니다. 공간이. 그 볼록 렌즈가 돼버리니까 공간 자체가 볼록 렌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돋보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돋보기 현상이 바로 뭐 아인슈타인의 링, 네, 이와 같이 중력 렌즈 현상, 요거죠, 요거. 예, 그 공간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공간이. 그리고 여기에 보시더라도 왜 나선별이 형성이 되느냐? 네, 여기 항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당연히 굴러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나선팔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등성, 여기가 등성이죠. 등성, 골짜기. 네, 골짜기로 항성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뉴턴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제곱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태양이 지금 요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네, 우리 태양만 생각하면은 아래 제곱승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죠. 여기가 태양이라면 여기 아래 제곱이 성립 안 한다. 제가 주장을 했죠. 그럼 이제 말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아래 제곱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것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아래 제곱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은하 전체를 봤을 때는, 은하 전체를 봐요. 은하 전체를 봤을 때는 요게 있다는 겁니다. 요 높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높이 있잖아요. 이제 꼬불꼬불해진 거. 은하가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요 높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만 볼게요. 태양계만 볼 때는 요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것을 크게 확대해요. 제가 이제 작게 스케일상 그렇죠. 여기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만 해석할 때는 아래 법칙이 성립을 해요. 예. 근데 은하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요 높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이가. 그것 때문에 아래 제곱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은하 전체를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원래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뺑뺑. 근데 도와 동시에 이렇게 삼켜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삼켜들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안 삼켜지기 위해서는 6배 도는 속도가 6배 더 빨라야죠. 속도가. 그것이 암흑물질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은하를 지배하는 암흑물질은 결국은 자식양자,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주를 지배하는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암흑물질은, 네, 여기. 우리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어미양자홀이 되겠습니다. 암흑물질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하고 밑에하고 위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39배 태양 질량, 중성자별의 최소 질량은 1.39배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무도 모르는데 한 수십만 배 정도일 것 같다라는 이제 물리학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죠. 1.39배 중성자별의 최소 질량 1.39배 곱하기 플랑크 질량. 플랑크 질량은 바로 12장 동영상 우주상수 문제와 플랑크 단위계에서 플랑크 질량을 제가 다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요값 3차원 요값하고 이렇게 1.28, 3.12 이 값의 비를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랑크.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34만 배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리학에서도 수십만 배 정도 될 거다. 네, 저도 하여튼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4만 배가 나왔습니다. 아주 유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 턴을 한다. 4네 번째에서 턴을 한다 하면은 타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을 살펴보자. 2.83. 태양 질량의 2.83배.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성 질량 블랙홀, 아니, 중간 질량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의 최소값은 한 30배에서 60배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적으로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거죠. 한 요 정도 수천 배, 수만 배. 이것도 아주 유사한 값이에요.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계속 뻥뻥 터진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39라는 숫자는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 터졌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물질과 반물질이 2,8배에 더 무겁다. 그러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은 없어요,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4만 배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이걸로 계산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2,8배 더 무겁습니다. 물질은 반물질보다 2,8배 더 무겁다. 그러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것이 34만 배.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2,8배 더 무겁다고. 2,8배 더 곱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14메가 태양 질량이 되겠습니다. 2,8배 더 무겁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죠. 제가 주장하는 정답은 이거다.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것과 물리학에서 좀 계산하는 것과는 이제 2,8배 차이가 난다 뜻입니다. 근데 또 그 중성자별을 보면은 1.39배도 있고요. 1.44배도 있습니다. 1.44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저도 제 생각에는 1.39라는 뜻은 다시 요거를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뻥 터져가지고 요걸로 계산해야 된다. 이걸로 계산한 게 1.44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하간 또 1.44배랑 2.14메가 배 다음 방정을 그리면 여기 3.25가 나와요. 3.25 아주 유사합니다. 물리학에서 지금 블랙홀의 질량은 한 3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32.8하고 53.7이에요. 53.7.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간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한 30배에서 60배 정도 되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30배에서 60배 정도 될 거다. 아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아요. 일단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플랑크 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초대 질량 블랙홀, 양자호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플랑크 별입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거는 없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이제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면은 뒤에서 설명했듯이 은하 중심에 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은하 나선팔이. 근데 요 속에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펼쳐지고 그 속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주 이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지저분하겠습니까? 여기 내부에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에. 즉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게 결코 관찰이 안 되는 거죠. 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또 사건의 지평선, 뭐 각종 지평선 3세대가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 물질이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빨려 들어가죠. 3차원 물질이. 그래서 이 속에서 쓰레기장이 됩니까? 왜냐, 아작이 난다고 하니까. 예, 들어가서 아작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작 난다? 그럼 아작이 났으면 쓰레기죠. 쓰레기들이 여기에 다닥다닥다닥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작이 났습니다. 네, 아작 난 거 맞죠? 왜 3차원이 아작이 나가지고 2차원이 됐습니다. 아작 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2차원은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져 있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거냐는 거죠. 쓰레기장이겠습니까? 아니면 2차원의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져 있겠습니까? 만약에 2차원의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져 있겠는데? 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3차원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우리 3차원 우주 중심에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즉 왼쪽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어미양자홀 우주론 전부 다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오른쪽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이거 어미양자홀 우주론이 아주 그럴듯한데?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이제 옵저버블 유니버스,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 뜻합니다. 우리 우주는 과연 평평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구체 공간입니까? 우리 우주의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여기가 이게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럼 당연히 구체죠, 구체. 당연한 구체이지 않습니까? 예. 이쪽으로 판단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구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본다는 게 이게 평평하다고 한다면 과거를 본다는 게 먼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평선 문제라고 부르죠. 유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쪽 보시죠, 이렇게. 그럼 과거를 보면 지구에서 과거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뺑 돌아가지고 여기를 봅니다. 예, A 여기를 봐요. 이쪽 완전히 반대편을 봤잖아요. 반대편 보면 한 바퀴 또 뺑 돌아가지고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을. 아니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거리 차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하고 여기가 유사하냐? 그거를 제가 지평선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과거를 우리가 지구에서 만원경으로 저 먼 우주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네,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과거를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과거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멀어져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 지구에서 과거를 보면 볼수록 빅뱅에 가까워지죠. 빅뱅점. 자, 이번에는 이제 빅뱅 반지름과 빅뱅 질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자, 우리 우주의 빅뱅. 제2장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제가 설명을 할 때 빅뱅 플랑크 단위계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빅뱅 우주론이 틀렸다는 거죠. 빅뱅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기반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기반으로 여기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시간 좌측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빅뱅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블랙홀 반지름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이렇게 2950배 태양 질량.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요거는 340배는 그 초대 질량 블랙홀 340배라고 이렇게 놓고 제가 구했죠. 340배 곱하기 2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340배 곱하기 2파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플랑크 길이 B로 제가 가겠습니다. 플랑크 길이라는 말은 바로 또 12장 동영상에서 플랑크 길이 제가 이렇게 구했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플랑크 길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거 역시 또 왜 이런 수식을 적용하느냐는 또 제가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지금 3차원 아닙니까? 3차원 우리 우주의 빅뱅 반지름은 196년, 196광년, 약 200광년짜리라는 겁니다. 200광년. 200광년이라 그러면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죠. 근데 빅뱅 이론에서는 그 빅뱅 점의 크기가 음수 44승초였대요. 음수 44승. 음수 44승 미터. 어마어마한 우리 우주가 지금 전부 다 음수 44승 미터 거기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이해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다. 200광년 정도 된다. 네, 200광년 정도 되면은 이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네, 이렇게 뻥 하고 터져서 초대 질량이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 초대 질량의 반지름은 네, 여기 21초네요. 21광초. 21광초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한 1광초 정도 됩니다. 1광초 정도. 그러니까 21이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한 21배 정도가 이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이제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너무너무 작지 않냐? 네. 블랙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는 블랙홀 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엄청 작은 겁니다. 네, 초대 질량 블랙홀, 지구에서 달까지 한 21배 정도, 엄청 큰 블랙홀입니다. 뭐 블랙홀이 엄청 크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엄청 작습니다, 블랙홀. 자, 그러면은 이제 질량을 계산해보자. 뭐, 질량은 당연히 이 공식에 의해서 또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빅뱅 질량이 이 정도고, 네, 뭐 우리는 이것이 좀 더 이해에 와 닿으니까. 우리 우주가 뻥! 하고 터졌을 때 그 뻥 터진 거 그거, 네, 200광년 정도 됐다. 자, 그래서 플랑크 단위계. 제 12장에서 이제 플랑크 단위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플랑크, 이제 쉽게 생각하는 길이. 네, 길이가 35m네요. 이의 음수 35m. 네, 음수 35m보다 작은 길이가 존재하겠습니까?
물리학의 또 이제 아주 핵심적인 궁금증 아닙니까? 자, 물리학에서는 음수 35m보다 작은 거는 일단 존재할 수 없다. 왜? 계산이 안 되니까. 음수 35m보다 작은 건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산했죠. 이거 초로 계산됐으니까, 이것이 초가 음수 44승 초예요. 네, 음수 44승이 아니라 음수 51승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랑크 단위계보다 훨씬 더 작던지, 훨씬 크던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근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플랑크 단위계라는 거는 제2장에서 현재 물리학에서는 플랑크 단위계를 여기로 놔요. 그러니까 자, 여기보다 작은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얘가 빅뱅인데 이거를 플랑크 단위계로 놓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플랑크 단위계라는 거죠. 이게 물리학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플랑크 단위계보다 더 작은 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위쪽 세상에 대해서, 지금 밑쪽 세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위쪽 세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퀘이사가 도대체 뭐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하죠? 네, 이것이 그 탄생 메커니즘이 뭐냐? 즉, 이렇게 은하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탄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D 우주에서 4D별, 즉 4차원 우주입니다. 1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3차원 우주는 이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펼쳐져 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 3세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4차원 우주는 이게 4차원 아닙니까? 네, A가 알갱이가 아니에요. A가 축으로 뻗어 있고 베타 알갱이와 감마 알갱이만 있습니다. 네, 그게 4차원 우주죠. 그래서 4차원 우주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것이 4차원. 그래서 베타 감마만 있습니다. 베타 감마.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4차원 우주가 여기가 이제 4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고요. 베타 감마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베타 감마만 있습니다. 당연히 별이니까 NS가 다 있겠죠. 그럼 이것이 무거우면은 뭐가 터진다고 했습니까? N이, 빨간색이 터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뻥 터져요.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깊숙하게 쭉 내려가겠죠. 그 4차원 공간이 블랙홀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포톤 블랙홀이 되겠고요.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예요. 우리 우주. 3차원 가로 세로 높이가 쫙쫙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차원 그 차원의 지평선을 이제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그것이 그 표현한 그 그림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4차원 우주가 있습니다. 4차원 우주는 이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아니 요거 2세대. 네, 베타 감마만 존재한다. 네, 그래서 베타 감마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베타가 이제 뻥 터지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별이 이상해지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터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베타가 뻥 터졌습니다. 네, 그것을 저는 이제 4D 광자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고, 네, 이것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네들을 우리 공간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위로. 자, 우리는 대부분 그림이 밑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걸 이제 블랙홀이 중력이 있다. 이게 중력의 중력. 밑으로 빠지는 게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위로. 반중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퀘이사가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전부 다 퀘이사 그 상상도예요. 상상도. 네, 퀘이사를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 이렇게 막 엄청난 게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막 빛을 막 이렇게 쏴 보내요. 이게 은하 저 멀리 봤더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거를 퀘이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정체가 뭡니까? 모른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블랙홀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것이 은하를 형성할 것이다. 라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블랙홀이 아니고요. 반대 블랙홀, 반중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중력이. 자, 반중력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만나는 순간 뭐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 공간은 지금 A축이 나온다는 거예요. A축이. 여기서 A축이 직선으로 뻗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요 A축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양자화가 돼가지고 알파로 계속 바뀌어요. A축이 A막이죠.
A 브레인, A 막이 알파가 생성이 돼. 알갱이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여기서 알파가 알갱이로 바뀝니다. 알갱이로 생겼습니다. 즉, 4차원 세상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얘가 들어올려지면서 알파 알갱이가 생겨요. A 막이, 대문자 A 막, 요거 있잖아요. 대문자 A 막이 알파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파 알갱이로.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것이 퀘이사라는 거죠, 그것이. 3차원 퀘이사. 우리가 보는 요거 퀘이사. 그래서 요 쫙 뿜어내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제 알파 n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알파 n을. 그래서 우리 세상은 알파가 있잖아요, 여기. 알파 n, 요것이 어떻게 탄생되는, 이거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여기서 없었잖아요. 알파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여기서 탄생된다는 거죠, 알파가, 여기서. 여기 뿜어내는 게 요것이 이제 알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소, 여기는 낮잖아요. 위치가 낮으니까 수소가 발생되고, 여기서는 헬륨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는 리튬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론과 전혀 반대 얘기죠. 빅뱅 이론은 우주가 뻥 하고 터질 때 이렇게 수소, 헬륨, 리튬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퀘이사에서 이제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주기율표가. 그래서 퀘이사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반중력이 형성이 된다. 양자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A축이, A 막이 알갱이로 계속 바뀐다. 양자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리튬, 헬륨, 수소가 이렇게 발생을 짠짠짠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극단으로 깊은 적색편이, 이것도 적색편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적색편이가 이상해요. 적색편이가. 퀘이사의 적색편이가 또 매우 이상합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죠. 자, 빛이 갑니다. 빛이 여기서, 여기서 이게 빛이라고 치고요. 네. 이게 우리 공간이잖아요. 네. 빛이 갑니다. 빛의 속도로 가죠, 당연히. 빛의 속도로 갑니다. 네, 그럼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네, 그것을 이제 적색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자, 요게 빛이다. 여기서 이제 빛을 막 뿜어내는 거죠. 요렇게 가요. 요렇게. 이게 빛의 속도로 갑니다. 네, 빛의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로 갑니다. 자, 여기요. 분명 가깝잖아요. 가깝죠? 왜? 여기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기로. 왜냐면 그건 우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 여기하고 요고리잖아요. 요고리.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빛은 지금 움직인 거예요. 적색편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물리학에서는 요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막 위로 솟아오든 걸 생각을 못하고 요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 길이만. 그러니까 엄청 짧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드시프트 적색편이 가지고 막 거리를 측정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 extremely deep. deep.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는데, 자, 요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방향으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거리를,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빛이 이 거리를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extremely deep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한다. 그럼 이제 퀘이사의 적색편이 계산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달라지겠죠. 그게. 계산 공식이. 자, 그래서 또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요게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고, 이제 여기 그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삼킨대요. 예. 그러면 또 문제가 바로 발생되죠. 이 어마어마한 것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요 물질 있잖아요. 물질은 어디에서 이게 나타난 겁니까? 이것도 또 우주 빅뱅 초기예요, 초기. 빅뱅이 뻥 하고 터졌으면 초기에는 골고루 분포해 있어야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요 놈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게 삼켜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 뿜어낸 것들이,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은하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량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또 타원 방정식이죠. 자, 요쪽이 제가 중성자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타원 방정식으로, 대칭 아닙니까? 대칭, 이렇게.
대칭. 그럼 여기가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가 요거 뭡니까? 83.3. 그러니까는 830만 배. 네, 830억 배. 네, 830억 배. 830억 배 이거 뭐죠, 이거? 왜 계산이 되니까. 저의 논리에 의하면 계산이 되니까 830억 배. 자, K사의 질량. K사의 질량은 약 10의 6승에서 10의 9승 태양 질량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건 10억 배. 10억 배. 이거는 100만 배. 그래서 여기가 10억 배예요. 10억 배.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K사라는 겁니다. 10억 배가 여기고요. 여기고 100만 배가 여기고요. 10의 6승, 10의 9승, 10억 배가 네, 요 정도 되네요. 요렇게 요 정도. 요 정도를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이제 K사라고 이제 놓는다는 거죠. 요 범위. 근데 저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여기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축이 양자화돼가지고 요 알갱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알파 알갱이가 생기고, 그럼 또 뻥 하고 뭔가가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터지느냐? 당연히 알파가 터져야죠. 그러니까 빨간색, 뻥 하고 터집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K사의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알파-N 폭발. 네, 그럼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계속 이렇게 우리 우주 쪽으로.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딥, 레드시프, 익스트림 딥. 네, 그 다음에 또 뻥 하고 또 터져야죠. 뭐가, 요 빨간색 요게 뻥 하고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감마-N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봤던 요거 10의 6승에서 10의 9승 정도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사이 요렇게. 네, 여기를 이제 현재에서 이제 K사라고 놓는다는 거죠. 물리학에서. 거기서 또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베타 계열입니다. 베타 계열. 이게 우리가 K사를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타가 있어요. 광자가 있어요. 광자. 근데 여기 광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관측이 안 된다. 왜 광자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광자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 빛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빛들이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요 알갱이들이 만들어지면서 빛이 이제 비로소 이제 방출이 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정확히는 설명이 안 되네요. 여하간 핵심은 여기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광자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광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입자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주기율표 있잖아요. 주기율표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관찰이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지겠죠. 공간이 위로 휘었는데, 공간이 밑으로 휘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간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간의 폭발이? 예. 제가 이제 우리 공간이 위로 휘었는데 이제 밑으로 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출렁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러면은 공간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우리 원소의 주기표가 완성이 된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K사는 3차례의 폭발이 관찰될 것이다. 추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어마어마한 게 4차원 세계에서 떨어져가지고, 관찰이 안 된다. 빛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관찰이 될 것이다. 그 숫자가 이것이고요. 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여기가 됐네요. 초대질량 블랙홀로 바뀌었습니다. 그 초대질량 블랙홀로 바뀐 게 이제 바뀌면서 공간이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공간이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지축 있잖아요, 지축. 지축을 스몰 g로 바꾼다는 겁니다. 즉 양자화를 시킨다는 거죠. 높이를 여기서 아작을 냅니다. 자, 그리고 주기율표가 탄생한 별들의 탄생. 여기서 이제 별들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입자였어요, 입자. 원소들. 근데
뻥, 뻥, 뻥 하고 터졌습니다. 뻥뻥뻥 터지면은 이제 압축이 될 거 아닙니까? 별들이 갑자기 무수한 별들이 짠짠짠 하고 탄생이 된다는 거죠. 갑자기. 왜? 세 차례의 폭발에 의해 가지고. 네, 그래서 퀘이사, 그 파란색만 남았죠. 예, 반물질입니다, 반물질. 여기서, 예, 이건 퀘이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야죠. 초대질량 블랙홀은 반물질 파란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란색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자, 그러면서 이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은하의 탄생, 은하의 성장, 은하의 모양. 자, 드디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뚝쭉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은하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맨 처음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게 초대질량 블랙홀이 탄생하자마자 어마어마한 항성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탄생하자마자 어마어마한 것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요 2차원 우주 있잖아요. 여기 2차원 우주 표면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또 2차원 우주에서 또 궁금하겠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왜 떨어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 공간을 집어삼키니까, 공간을 집어삼켜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차이는 요거하고 요거 차이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력의 지평선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여기가 중력의 지평선이 펼쳐지고,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펼쳐지고, 이제 강력의 지평선이 펼쳐지고, 구석에 차원이 양자화돼가지고 2차원의 아름다운 우주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4차원 우주에서 네, 이렇게 퀘이사가 있고 뻥 이걸 안 보인다. 뻥 여기 됐습니다. 자, 요렇게 화살표 방향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밑으로. 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시계 방향으로 밑으로 가야지. 네.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는 위로 솟았어요. 위로. 예, 이거 반중력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밑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중력이에요. 중력. 반중력, 중력. 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야죠.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방향이 바뀌어야죠. 네,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이제 탄생을 이제 했죠. 이제. 그래서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또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성장을 합니다. 830만, 요거 뭐죠, 요거 830만 배? 830만 배. 지금 현재 슈퍼매시브 블랙홀 가장 큰 게 400만 배까지 관찰이 됐답니다. 400만 배. 400만 배면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죠. 400만 배보다 더 큰 게 관찰이 됐다면 800만 배? 예를 들어서 800만 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800만 배보다 더 커졌어.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그럼 뭔가 이상한 현상이 또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400만 배, 800만 배 숫자에 또 오류가 제가 또 있다고 했죠. 또 이 파일을 곱할 거냐, 안 곱할 거냐. 또 예를 들어서 또 이거는 뭐냐. 각종 이제 그 점들이 찍히니까. 네. 고려할 게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이 그림은 이제 이쪽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저 멀리 이렇게 본다는 뜻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 A, B 네, 이것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옵저버블 여기를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원경이 더 좋으면 빅뱅을 보겠죠. 그래서 지금 은하가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리는 똑같습니다. 네,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논리는 똑같다. 자, 위에 그림하고 이것이 은하가 탄생하는 메커니즘. 네, 이것이 우리 우주가 탄생하는 메커니즘. 네, 똑같죠, 그림이. 자, 그래서 우리 우주가 당연히 4차원이면 숫자를 하나씩 더 높여야죠. 요게 4차원이다. 네, 그럼 요거는 5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 4면은, 요게 5가 되고요. 요게 5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거는 6이 되죠.
여기다가 전부 다 플러스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차원에, 자, 그럼 5차원 우주가 있었다는 거죠. 자, 5차원 우주는 뭡니까? 이게 5차원 우주예요. 5차원 우주. 감마밖에 없습니다. 알갱이가. 감마밖에 없어요. 자, 감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마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감마가 뻥 하고 터져야죠.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요. 내려와서 이제 감마가 뻥 터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베타가 있잖아요. 요게 B막, B, 요거. 즉, 이 B가 베타로 자꾸 바뀌어요. 알갱이로 자꾸 바뀝니다. B막이란 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베타가. 알갱이가. 그러면서 이 베타가 또, 그러면서 이제 막 입자들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미세조정 입자. 미세조정된 입자들이 짠짠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결국 퀘이사라는 거죠. 퀘이사. 여기서 베타가 또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한 번 폭발이 일어나네요. 네, 한 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뭐 또 이런 퀘이사가 이제 있겠죠. 예, 그래서 또 여기서 와가지고 공간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간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이게 빅뱅이라는 거죠. 요게 빅뱅. 우리 우주의 빅뱅. 그럼 은하의 빅뱅은 결국, 은하가 언제쯤 여기서 시작이 어딥니까? 시작이 빅뱅이라고, 어디를 빅뱅이라고 놔야 되죠? 네. 요건 아니죠.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공간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이 순간, 이게 혹시 빅뱅 아닐까요? 빅뱅 순간이라고 놔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빅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백그라운드, 왜 여기서 보면 베타가 뻥 하고 터졌어요. 베타가 뻥 하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요게 광자예요. 광자가 뻥 하고 여기서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주적으로 터진 겁니다. 우주적으로. 우리 우주 전체의 베타가 터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당연히 마이크로 배경 복사 CMB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주적으로 터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CMB가 왜 나타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뻥뻥 두 번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조그만 것들, 원소들이 뭉칠 거 아닙니까? 뻥뻥 터져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서 탄생을 하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빅뱅의 순간이, 왜? CMB가 탄생을 해야 돼요. CMB가 탄생한 이 순간이 빅뱅의 순간이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 우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것들이 우리 우주로 막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빅뱅 초기, 우리 우주 초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우리 우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퀘이사라는 거죠. 이게 퀘이사. 여기서 설명드렸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 비로소 우리 주기율표 원소들, 리튬, 헬륨, 수소, 뭐 금, 우라늄들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들어져가 요게 됐습니다. 요게 바로 은하라는 거죠. 은하의 탄생. 네, 그림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이게 퀘이사가 이제 밝게 빛나려면 핵융합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양과 같이 핵이 융합되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원소들이 이제 발생만 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핵융합이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뻥뻥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뻥 터지고 이러면은 비로소 아주 활발한 핵융합 활동. 네. 이 태양과 같이 왜 뻥뻥 터지면 막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큰 덩어리 이룰 거 아닙니까? 태양과 같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로소 밝게 빛나는 모습이 탄생이 되는 거 아니냐. 즉, 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여기는 아직 핵융합 활동이 없다. 네, 여기서부터 핵융합 활동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은하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느냐? 네, 퀘이사다. 4차원 세계에서 퀘이사가 우리 우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5차원 세계에서 요거 퀘이사예요. 5차원 세계의 퀘이사가
우리 우주로 5차원 우주 K사가 4차원 우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